대한축구협회에 특혜로 자격증을 부여받았던 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축구 지도자, P급여자 기회가 온 적 있었음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2017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김남일이 코치로 기용됐습니다. 상황에 대해 안정환은 사실 원래 김남일 자리가 제 자리다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축구 지도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최상위 지도자 자격증은 P급여자 수강생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특혜 의혹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P급여자 교육 아카데미의 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이센스 제도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자 교육 체계를 완성한 것인데요. 아시아 축구연맹이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은 D, C, B, A 순으로 A가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A급을 따고도 5년간 현장을 지도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은 프로축구팀과 각급 대표팀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중 A급에 오를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며 현직 축구인들은 평생을 축구에 매진하며 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넘어간 것인데요. 각 인증서에 활동 의무 기간이 있어 C급까지 시간상으로만 10년 이상 걸립니다. 물론 이 기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A등급으로 가려면 상상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A급 미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3년간 일해야 하는데 협회는 최근 A등급 인증서, 지급 규칙의 50경기 이상 출전해 국가에 기여하고 최고 등급으로 인정받은 신청자 중 2명만 즉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안정환은 2015년 A급 라이센스를 우수 성적으로 취득한 바가 있으며 2020년 P급여자 경험이 없는 안정환은 탈락했습니다. 그에 반해 작년부터 심사 기준은 지도 경력 30%, 대면 심사 40%, 보수 교육 20%, 지도 성적 10%로 바뀌면서 이로 인해 지도자 경력에서 0점을 받은 안정환도 P급여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결국 취득하게 됩니다. A급 자격 수강생의 경우 대부분이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강생으로 선정되었다면 사실상 합격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수강생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형평성을 논할 만한 충분한 이슈라고 생각되며 현장에서는 한국 축구 발전에 오래 기여한 보상이다. 안정환의 이번 특혜 의혹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견들도 엿보였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축구에 있어 정당한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지만 평생을 노력해온 이들의 허탈함과 상실감은 말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홍명보가 닦아 놓은 것인데요.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작당 모의가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5년 8월 당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A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고 A급은 B급, C급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및 유소년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2년을 쌓은 사람이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홍명보 감독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내 프로 경기에 100회 이상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경기 20회 이상 출전한 선수 출신은 3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바로 한 달 뒤 협회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2005년 9월, 협회는 홍명보를 성인 대표팀 코치로 선임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막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을 한국 축구 최고 레벨의 지도자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에 성인 대표팀 코치로 간다는 건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치면 이제 막 인턴 과정을 끝낸 뒤 부장으로 승진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A급 지도자 자격증은 대학 및 실업, 프로팀, 각급 대표팀을 지도할 수 없는 아주 초보적인 자격증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축구팀만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자격증 하나로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코치에 부임한다는 건 상식밖의 일이었는데요. 더군다나 그는 이제 막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초보 코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팀은커녕 중학교 팀도 맡아본 경험이 없었고, 참고로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지도 1급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홍명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단 것이었습니다. 없는 건 물론이고 이제 막 지도자 수업 3주를 받은 게 전부인 이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군다나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뒤 팀을 2년 이상 지도했고 2급 지도자 자격증 시험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사람 중에 자격증 취득 1년이 넘은 이에게만 1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조건을 주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아무리 성적이 상위 5%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급 지도자 자격증인 그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홍명보 감독 스스로 실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00%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지만 그는 중 고등학교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딴 뒤 불과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모든 축구 지도자들의 꿈과 같은 성인 대표팀을 지도할 수 있게 됐으며 무자격자가 버젓이 월드컵에서 대표팀 벤치에 앉아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할 인물이었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중책을 맡아 결국 실패를 맛보고 말았는데요. 자격증 취득에도 편법이 난무하는 축구계였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끝난 뒤 협회는 아드보카트 감독 후임으로 핀베어백 감독을 선임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홍명보 코치를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2005년 9월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홍명보 코치는 아직 자격증 취득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1급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는데 협회는 1년에 2번 열리는 A급 지도자 강습회의 하반기 일정을 앞당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하반기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 배분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홍명보 코치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반기 지도자 강습회는 보통 10월이나 11월에 열리지만 홍명보 코치가 빨리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그 일정을 7월로 당겨버렸고 홍명보 코치는 2006년 7월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은 좋게 걸리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이가 불과 10개월 만에 각급 대표팀까지 지도할 수 있는 A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것으로 준비하던 이들의 노력을 짓밟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대표팀 수석 코치에 임명됐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팀에서 감독 다음으로 힘을 보유한 막강한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한 것인데요. 당시 국내 축구 지도자들의 불만은 상당했으며 2006년 10월 한국축구지도자협의회가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장 지도자들이 얼마나 협회에 홍명보 코치 밀어주기에 불만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설문에 응답한 현직 지도자 중 78.9%인 266명이 2급 자격증을 가진 홍명보 코치가 자격 규정을 위반하면서 독일 월드컵 대표팀 코치에 선임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답했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한 지도자는 7명뿐이었습니다. 협회의 인사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낸 이들은 협회가 능력과 자격을 무시한 채 지명도 128명, 측근 121명, 하경과 지연 91명, 무자격자 4명 위주의 정실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협회와 당시 홍명보 코치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하지만 협회는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를 찍어 누르기에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협회는 편법으로 홍명보 감독이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얻자 더 노골적으로 밀어주기에 나섰고 2009년 2월 홍명보 코치를 이집트에서 열리는 U-20 청소년 월드컵을 앞두고 청소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껏 청소년 대표팀은 물론 연령별 대표팀도 지도해 본 적 없는 무경험자를 전격적으로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 앉혔고 한 번도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어 본 적 없고 무자격 논란까지 있었던 사람이 협회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명장으로 포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었고 친한 후배들을 이끌며 협회의 리더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